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선생님의 말로 위로받는 시간 제가 보내고 있어요. 선생님과 이렇게 거듭해서 만나면서 저는 제 지난 모습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다가 20대 초반의 제 모습을 생각해봤어요. 그때의 저라면 나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친구네 집에 고양이 보러 놀러 갔다가 그 친구와 얘기가 막 몇 시간씩 길어지면서 그 당시에 연애를 할 때 남자친구랑 있었던 힘든 일, 학교 생활하면서 힘든 일, 모든 힘든 일들을 그 친구 하나에게만 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묵묵하게 저의 얘기를 들어줬지만 이게 계속 제 얘기를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져서 그랬는지 이젠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언가에 얻어맞는 기분이 들면서 듣기가 힘들다? 너무 제 얘기만 하니까 좀 지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좀 많은 짐을 짊어지게 하면서 과부하가 친구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관계가 좀 평행해야지 오래 갈 수 있는데 좀 많이 치우친 관계가 되지 않았는지. 이랬을 때는 상호적인 측면에서 하나가 너무 힘들어지면은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멀리하게 될 수 있잖아요. 관계하게 있어서 선생님만의 어떤 관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선생님처럼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느낌, 예민성, 민감성 그런 것들을 좀 본인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예민성. 저는 그 단어를 누가 저에게 직접 한 적이 있어서 발끈 버튼이 있었거든요. 쌤이 말하는 예민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발끈성도 한편으로는 예민성이 될 수도 있겠죠. 너 너무 예민하다. 이게 보통 좋은 뉘앙스의 말이 아니잖아요. 글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저도 제 자신이 예민하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나 봐도 좀 이렇게 푸근해 보이고 정말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다정다감함과 푸근함, 상대방이 보여지는 좋은 느낌이 내가 예민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내 예민한 마음, 예민한 어떤 감각 이런 거를 편하게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예민함 이거를 인정하라 라는 말이 그치. 되겠는데 저는 민감하다, 섬세하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해주니까 참 좋은데 예민하다라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이젠 아니게 된 거예요. 예민함으로 인해서 더 발전되는 계기로 만드는 그런 콘텐츠들이 되게 많다고 봐요. 그래서 난 그게 참 반가운데 그래서 그 예민하고 민감한 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이겨내려 노력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새로 개발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뭐 이런 것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도 좀 기여를 했네. 예민하다라는 게 다른 측면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의 그런 내밀함까지도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한마디로 상대의 관계에 있어서 눈치를 제대로 보는 그런 사람? 상호관계에서 좀 더 한 발짝 멀리 내다볼 수 있고 지금의 관계가 좀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들면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의 거리두기니까 좋은 측면으로 볼 수 있겠네요. 거리두기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손절이 있을 수도 있고 예의를 차린 거리두기가 있을 수도 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진 관점 있을까요? 내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상처가 된 경험, 상처를 가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옹졸함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용기를 갖고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하지 않을까.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내가 어떻게 맞추고 삽니까? 그래서 적당히 손절하고 적당히 거리두고 하면서 그래도 상대방의 입장을 나는 생각하면서 그 상대의 마음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 내 자신이 성숙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지 말고 세상에 나를 던져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그 상대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왜냐면 우물안 개구리였으니까 좁은 관점으로만 나를 보다가 세상 속에 나를 내던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치가 쌓여서 관점이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상황을 재고 따지면서 포기해버리는 것들을 요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럴 때 두려워지는구나. 어떻게 보면 나로부터 거리두기를 해서 땡땡아 너는 이럴 때 두려워해. 땡땡아 너는 이럴 때 불안해해. 너는 이럴 때 화가 나. 나의 감정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리의 유지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자아를, 나 자신을 놓고 객관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3가지 자아가 있대요. 지금 현재를 경험하고 있는 나,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경험한 나를 기억하는 자아, 그리고 그 둘을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내가 있다는 거죠. 이 3가지의 자아가 조화로워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내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해 나가면서,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 안에서 내 심신의 건강도를 잘 판단하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니까 너 지금 연료 떨어졌다. 너 에너지 채워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힐링의 시간이 필요해. 그러기 때문에 너는 지금 누군가를 만나야 돼. 그러기 때문에 너는 걔랑 손절해라. 맞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나로부터의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려면 평소 나와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경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은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단 5분이든 10분이든 가깝게 놓여져 있는 사물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서 시선을 멀리하는 그런 노력이라던가 내 자신을 비워내는 육체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매일매일 뭐 아침에 정해놓고 나는 5시에 일어나겠어, 7시에 일어나겠어, 이렇게 한다거나. 우리가 꾸준함의 힘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각자가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매일매일 한 번 꼭 해보자. 이런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이런 제목의 책도 있는데, 혼자라는 거에서 나 외롭다, 누구가 있어야 돼, 이렇게 갈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긍정하는 경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좀 더 잘 보낼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방향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대화를 나눠가고 있는데, 한 곳에 쏠리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있고 온라인에 빠져 있고 책에 빠져 있고 인생을 글로 배우고, 그것을 균형을 맞춰감으로 해서 내가 단단하게 빛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조화와 균형, 그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 조화 균형을 맞추려면 혼자라는 존재를 유지하면서도 관계라는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존재에서는 내 내면의 조화는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 인간이다 보니까 상호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가면서의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조화와 균형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 자신을 돌보고 주변을 살피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맞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험을 판다 이랬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설계해 주는 거잖아. 네. 위험을 대비한 인생을 설계해 주는 건데, 그걸 제시를 했을 때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저 나중에 할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기분이 나쁘지만 그 기분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기분을 잡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주의예요. 그러면 뭐 관찰 일지를 써보면 좋겠네요. 관찰일지, 그것도 좋죠. 저는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진 않지만 항상 메모는 해요. 포스트잇을 옆에 붙여놓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메모를 하고, 문구가 떠올랐을 때도 메모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보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려는 노력을 하긴 하죠. 저도 그래요. 특히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에너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에너지를 오히려 뺏어가는 사람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런 거는 누가 정해줘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내 선을, 기준을 가지고 손절하거나 거리두거나 그걸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맨날 힘들어요. 내가 의무감이나 죄책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대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일적으로 부딪혀야 될 때는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 내가 가진 임무에 맞게끔 그 사람을 예의 있게 대하고 일은 해야겠지. 대신 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 너는 내 마음에서 로그아웃 됐어. 만남의 횟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만났을 때
시간을 좀 줄인다거나. 이기적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거지. 남한테 끊임없이 뱀파이어처럼 피 쪽쪽 빨리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런 걸 어느 순간인가 느끼면 그 환경을 탈피하는 게 내 노력이라는 거예요.